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점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좀 시장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오늘 세종텔레콤 이런 개별 종목 외에는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습니다. 네.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상한가를 갈 수 있나 고민되시는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종목 고민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종목 포트폴리오 고민까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가 아주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상담 들어가기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전화, 주상 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성웅 이사, 예병군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주목해야 될 이슈는 어떤 건지 저희가 하나하나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네, 로봇 생태계 관련한 이슈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주를 또 언급했습니다. 이 대형 M&A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관련 기업으로 묶였던 이렌시스가 상한가를 갖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시장의 관심이 로봇주에 다시금 쏠릴 수 있을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로봇주에 대해서는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과연 로봇주가 작년처럼 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만큼의 이슈가 있는 건지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로봇주 지금이라도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CES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로봇이라는 게 아직은 주변에 생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로봇주가 정체기가 올 때쯤은 내 주변에 로봇이 많이 보일 시기라고 제가 어떤 분께 상담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은 로봇은 주변에 이제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로봇의 활용도는 아마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현실화되기까지는 로봇주는 계속 시장의 관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번 CES에서 나온 거 보면 이 개를 따라다니면서 개의 반려 로봇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반려 로봇이 아니고 개의 반려 로봇이에요. 반려견의 반려 로봇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를 따라다니면서 분변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도 등장했고, 그러니까 수많은 활용도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손 하나 꼼짝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최근에 이제 집에 계신 분이 이제 식세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식세기 굉장히 편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거의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만큼 이제 이 시장이 발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되면 온갖 집안일, 가사를 전담하는 가사 도우미 로봇이 또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로봇 산업은 아직 산업의 어떤 큰 사이클을 보자면 개화기, 중흥기, 그다음에 정체기, 쇠퇴기 이렇게 4단계로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로봇 산업은 이제 개화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개화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신다면 로봇 산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로봇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네,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의 뷰티풀한 또 실적 기대가 또 주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데도 화장품주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뭐 중소형주 중에 신고가 랠리를 보여준 종목도 여러 있는데 과연 여전히 관심이 유효한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세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화장품주에 대한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화장품주는 부정, 긍정, 중립으로 의견이 아예 나뉘었네요. 그럼 일단 부정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도 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위중의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다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 네. 지금 이제 보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좀 나눠 보면 화장품주가 실적이 많이 꺾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그 당시에 이제 바깥 매출이 적다 보니 화장품주의 매출도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럼 엔데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미용 제품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이제 뭐 미용 기기들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나 필러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화장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가 여성분들의 화장 자체가 굉장히 옅어지는 한 듯 안 한 듯 안 한다고 했지만 하긴 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옅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미용 기기 쪽으로 더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화장품은 약간 저는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화장품주 중에 보면 실적이 나오는 게 화장품 원료주인데 이게 진짜 화장품 원료 때문에 그럼 실적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실적이 나오느냐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지금 구하기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는 실적은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 과연 화장품 원료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회사 그 다단계 회사가 있죠. 애텀이라는 그 회사 때문에 실적이 나온 건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소중하죠. 나는 소중하니까 하는 그 광고 카피가 있듯이 소중합니다만 화장의 추세는 점점 옅어지고 사실은 남성들도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너무 치킨 게임이다 보니 캐파는 커졌어도 나눠 먹는 구조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실적은 저는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우하향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화장품주까지 오늘장 이슈 두 가지 자세하게 파헤쳐봤고요. 이제는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간 외 특징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비록 부진하게 마감했지만 시간외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5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내에서는 이렌시스, 에브리봇 같은 기업들이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시세를 내고 있고요. 또 우주 항공 기업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가 설립된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챗 GPT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기업도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는 엑셈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잘 올라가주고 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로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포스코 DX 그리고 그래도 시간외에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로봇 대장주였던 에브리봇은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알아봤고요. 내일 시장에선 어떻게 봐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스코 DX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이후에 6만 원 선도 오늘 깨졌습니다. 정말 연말에 큰 수익 안겨줬었던 기업인데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는 건지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로 이사를 가면 자금도 유입되고 한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걸까요, 대표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받다 보니 부진한 거일 뿐이지 이 개별적인 포스코 DX의 악재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너무 우려가 섞여서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이거는 뭐 기회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말씀드렸던 삼원계 배터리 쪽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는별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구간이 있죠. 바로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단결정 배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쪽이에요.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 강한 곳이 포스코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아직 가야 될 시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라고 보신다면 이건 시간 조정에 가까운 지금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당장 어떤 시세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중장기적 시세를 내기 위한 전략을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은 중장기적 시세를 내기 좋은 구간이니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가 확 내겠다, 한꺼번에 확 사서 확 올라갈 때 확 팔고 나오겠다, 이 지금 전략은 좋지 못한 구간입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재 보면 많은 등락률이 있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단결정 배터리가 강한 곳이니까. 근데 이제 에코프로나 삼원계 배터리 쪽은 지금 등락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포스코 쪽은 오히려 또 변동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2차 전지주 전체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면 이 단결정하고 전고체 쪽을 가는 쪽은 오히려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모아가는 게 맞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엔캠을 되게 강조드렸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엔캠이 1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최근에 보면 계속 올랐어요, 엔캠이. 그러니까 전의 질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전고체를 가기 위해서도 고체 전해질이 꼭 필요한데, 고체 전해질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했는 쪽은 엔캠이다. 이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 방송에서 계속 참고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한 게임을 조금 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방송을 충분히 참고하셨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을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한 악재보다는 2차 전지주들이 빠지면서 포스코 DX도 부진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른 종목 고민 해결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오늘도 저희가 풍성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신 종목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이세 아이텍이요. 위세 아이텍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3,0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샀어요.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네. 네, 고민되신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실까요? 보험금
네, 매수가까지 올지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이번 주에 좀 주가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세 아이텍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그리고 예 대표님은 긍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오래 들고 계셨는데 예 대표님이 또 긍정을 주셨잖아요.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뭐 작년 초에 주가 레벨업 되게 많이 했다가 이번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뾰족선을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실적과 연관되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하고 연관이 안 되니까 주가는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그런 모멘텀이 전량 사라졌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먼저 해드리자면 지금은 AI하고 엮여 있으면 어찌됐든 주가가 조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AI 관련주는 맞아요. 코딩 프로그램 없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AI 관련주인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 제품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높아, 효용 가치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 더 강하게 올라오겠죠. 전고점 때까지 올라오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아직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을 보자면 지금 사실은 여기가 지금 가격대가 굉장한 저항대 구간이기도 하면서 전에는 굉장한 지지대 구간이었어요. 굉장한 지지대 구간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굉장한 저항대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단 긍정적인 부분은 이 저항대를 만들어낼 때에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저항은 큰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딱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인 것 같아요. 13,500원 부근. 요 구간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인데 그 이상은 이게 제품이 아마 실효성이나 효용 가치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이상 올라오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니까 13,000에서 13,500원 사이는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전 이상 부근이죠. 거기 터치를 하면 일단 항상 아침에 좀 매도를 걸어놓으세요. 이런 종목들은 확 튀어 올랐다가 확 주저앉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 지금 이번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내일 아침에 매도를 아침 일찍 걸어 놓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품이 수반되어지고 효용 가치성이 수반되어지고 실효성이 수반되어지지 않는 한은 13,500원을 뛰어넘기는 약간 어려울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물대가 좀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온다면 13,5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위세 아이텍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가 그 엔캠, 엔캠이요? 예, 네네. 저번에 예 대표님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그거 자신감 갖고 오래전부터 해서 지금 평단가가 76,300원에 네. 20%를 들고 있다가 네. 오늘 15%를 98,000원에 15%만 매도하고 5%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걸 가만히 돈을 들고 있다가 이거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도 될런지, 아니면 아예 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일단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수익을 내셨다니까 우리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예 대표님께 상담 받고 싶으신가요? 네, 네. 지금 이게 평단가가 내가 한 5, 6만 원대에서부터 매매를 하면서 올라온 금액이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건 나와야 되나 아니면 다시 또 들어가도
되나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또 수익을 잘 내신 것 같은데 어, 우리 예병근 네. 대표님 또 뿌듯하시겠어요. 우리 아, 시청자분 예. 좀 아유, 전략 좀 도와주시죠. 예, 예. 기분 너무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엔캠을 들어가신 거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일희일비하게 돼 있습니다.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이게 사실 주식이 약간 조울증을 수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조증과 우울증을 수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좀 올라와줄 장기적으로 들고 왔을 때 꾸준한 시세를 내줄 종목이 있다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변동폭은 되게 컸어요.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아마 10만 원의 가격 저항대 이 부근까지 올라오니까 너도 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엔캠의 어떤 이제 성장성에 대한 가치는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걸 참고해 보신다면 자, 요거는 조정 시 매수 전략 그리고 강한 상승 시에 분할 매도 전략 요게 유효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런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되 저는 바이 앤 밸런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게 왜 오늘 강하게 빠졌느냐에 대한 왜 이 밑으로 밀렸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게 전 고점대에서 저항 부근에 부딪힌 거예요, 사실. 그리고 쭉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다시 이 밑에 구간 저점대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최근에 거래량이 수반되어져 가면서 오는 구간과 그다음에 지금 어떤 세계 경제에서의 금리 인하 이제 뭐 긍정 소식 그다음에 내년도가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나 단결정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 크게 조정이 들어와 봤자 7만 5천 원 부근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7만 5천 원을 주면 좋은 거고 안 주면 올라가는 지금 들고 계신 것만 들고 가셔보세요. 가셔보시면 쭉 올라갈 때 또 이제 이게 저는 전 고점대 영역인 13만 원 이상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13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기업은요 10년 가까이 R&D를 해요. 근데 그 R&D에서 우리가 주식을 수익 내는 구간은 약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2년. 그게 시세가 확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흔히 주식을 모소대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시세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꾸준한 상승기거든요. 그 구간에서의 충분한 수익, 그 추세 타는 구간에서의 충분한 수익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되 조정 오면 다시 7만 5천 부근에 조정 오면 다시 매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한 11만 원대 이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또 살짝 매도하시고 또 조정 시 매수 전략 이렇게 잡아가신다면 지금 글쎄요 그렇게 조정이 심하게 올 구간은 없어요. 이 동사가 오늘의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 시의 매수 전략, 급등 시의 분할 매도 전략 요걸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저희 주상전화 보시고 수익 내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또 수익을 많이 내보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종목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샵 2034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또 자세하고 냉철하게 상담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 BNC에 네, 한국 BNC 매수가랑 비중은요? 7,623원에 20%에 7,000원대시면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한 2년 아, 됐습니다. 2년. 네, 그럼 혹시 지금 손절할 생각도 좀 갖고 계신 걸까요? 손절을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저희 빠르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국 BNC 지금 오래 들고 계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좀 어려우시죠. 일단은 그래도 긍정 두 분 나왔고 중립 한 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거의 뭐 반 정도가 내려왔는데 예. 오래 기다리셨다고 해요. 또 손절도 좀 어려우신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뭐 손절이 안 되시겠죠. 음. 손절이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 긍정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한국 BNC가 GMP 시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약을 만드는 시설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앞서간다. 물론 이제 R&D 연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은 뒤처져 있겠죠. 왜냐하면 자금이 그렇게 원활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 자금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 무슨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비용을 많이 쓸 수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회사의 우수한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그 GMP 시설은 훌륭하니까 그 위탁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내실을 다져 나갈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은 나오기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한국 BNC가 급등이 나왔던 시기가 코로나 때였죠. 이 코로나 때였는데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 형편없죠. 이유는 뭐 딱 하나의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음은 조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금 이 회사가 내실을 다져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P 시설 계속 지금 위탁 생산 받고 있거든요. 보면 위탁 생산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탁 생산을 계속 받아서 내실을 다져 나가서 그 위탁 생산 받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사의 어떤 기술력을 좀 늘려가는 그 내실까지 키워간다면 미래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이후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은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 뭐 중장기적 원치 않는 중장기 투자를 하실 수밖에는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 구간에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어찌됐든 위탁 생산을 계속하면서 내실을 다져 나갑니다.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재무제표상 보면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좀 들고 가봐야 될 때가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종목은 사실 상담 드릴 때 되게 고민스러워요. 방금 우리 옆에 정재훈 대표님께서도 이걸 긍정 들으려고 하다가 이게 부정 또 이렇게 막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의 아마 공통적인 측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명확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패대기 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그런. 마음은 아시겠죠, 충분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내실은 조금 다지는 모습은 보이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 보고 한 3월달 감사 보고서 정기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정기 감사 보고서 때 감사 의견 그러니까 주석을 잘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오래 기다리셨고 손절도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한 3월 달쯤에 저희한테 다시 연락 주시면 또 그때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포트폴리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담이 들어왔을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 들어왔는지 상소문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상패 위험이 적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식 물려주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모으고 있다가 최근에 현대차, 네이버 매수했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20년 쭉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고점일 때마다 팔았다 샀다가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과연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 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정말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5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SK하이닉스는 10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20%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중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일단 매수가를 너무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성웅 차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뭐 전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뭐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던데 우리 시청자님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흔들려서 걱정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쭉 가져가 보시면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매수가나 비중 모두 다 보유의 의견 남겨주셨고요. 앞서서 SK하이닉스는 모두 다 올긍정 남겨주셨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주가는 영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실적 발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재훈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현대차도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네이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이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 계속해서 V자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예병근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중은 한 7%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뭐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네카오라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세가 좀 굉장히 두드러지게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것은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네이버가 낫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더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그만큼 유저가 많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플랫폼 구조를 점점 만들어 나가고 그 플랫폼 구조를 완성 단계에서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카카오라면 플랫폼을 지금 이제 막 완성형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네이버라고 좀 말씀을 딱 끊어놓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GPT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GPT, AI GPT 쪽에서는 네이버가 훨씬 앞서가지 않겠느냐. 오늘 신문에 그게 있었어요. KMS GPT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학 GPT가 세계에서 먼저 개발되어진 수학 GPT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계산 능력이 빨랐다. 이런 기사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K-팝, K-푸드 그걸 넘어서서 KGPT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거기서 가장 그럼 앞서 나가고 선두주자가 누구냐? 네이버거든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네이버가 성장 속도가 조금 이 GPT만 제대로 성공이 되어진다면 성장 속도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은 오히려 길게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비중을 조금 더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데니님께서 3전 52,000원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뭐 반도체, 자동차, IT 업종을 위주로 담고 계신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뭐 바이오 종목도 핫하고 AI 섹터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적으로 담아보면 좋을 만한 섹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럼 예병근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포트폴리오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그러니까 뭐 이제 상패 걱정이 돼서 대형주만 담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주식을 들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굉장히 중장기적 성향이시라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주식은 팔아야 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종합주가지수 1400포인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비중 100%와 3200포인트의 주식 비중 100%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다시 2200포인트의 주식 비중 100%, 뭔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 주식을 하는 사람이 흔히 가장 가난하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왜? 차를 사야 되는데 주식할 돈도 없는데 무슨 차를 사? 그죠? 집을 사야 되는데 주식할 돈도 없는데 무슨 집을 사? 주식하는 사람 되게 가난한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주식을 해야 되니까. 비중 100%를 채워가야 되니까. 옷도 하나 못 사 입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행복해요? 행복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많이 벌었으면 가족들한테 그만큼 보상도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칭찬도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익을 일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 시기에서는 이 긴 관점으로 이제 가시니까 금리가 인하 시기에서는 파실 필요 없습니다. 그 금리 인하 시기, 지금 올해가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그죠? 좀 들고 가시다가 금리가 살짝이라도 인상될 것 같다? 그럼 또 파시면 돼요. 비중을 축소하시면 됩니다. 고관점으로 하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바이앤밸런싱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세 분의 전문가분들 모두 우리 시청자님 포트 정말 잘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메일 주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세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